자, 지금부터는 중복 헐크한 조합을 들어갈 텐데 선생님을 잘 보세요.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을 공부할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우린 중복조합이라고 설명할 텐데 약칭해서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이 공부할 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한 건데 올해 평가원 수능에서도 대략 29번 30번에는 누가 올 거냐면 바로 이 애가 올 거예요. 중복 헐크하는 조합이. 그러니까 지금 보는 강의를 잘 소화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중복조합 개념 정리부터 문제 풀이까지를 완벽하게 터득하시면 아마 올해 킬러는 확통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현재 중복 헐크하는 조합을 보면요. 첫 번째는 공식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NHR 이렇게 돼요. 이걸 N 하이퍼볼릭 R이라고 하는데 이 N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얘는 선택을 당하는 것이에요. 선택당하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구분을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택하는 것이죠. R은 선택하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구분을 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 NHR이 있는데 이걸 정리했을 때 오는 최종적인 결과가 뭐지? 라고 하면 M 플러스 R 컨비네이션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자, R 플러스 M 마이너스 1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R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걸 공부하고 나면요. 이게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외울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첫 번째. 그리고 이 식은 철저하게 뭐다? 제한사항이 없었을 때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수능 문제 봤지만 모든 문제는 다 제한사항이 들어가죠. 그럼 어차피 이 식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복 헐크한 조합의 가장 핵심은 이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고 얘가 만들어준 설정의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뭐가 중요하다? 설정의 배경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그 설정의 배경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살짝 옆으로 와볼게요. 좀 올려 적어보면 내용입니다. 이게 중복 헐크한 조합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집에 가는데 전화가 온 거야. 따르르릉 탁. 어머니예요. 여보세요? 아들, 엄마야. 예, 어머니 왜요? 나 과일 먹고 싶어. 아, 그래요? 뭐 드시고 싶은데? 사과하고 배하고 3개만 갖고 와. 아, 알았어요. 사과하고 배하고 덩치가 비슷하니까 3개면 돼요? 아, 근데 맞다. 근데 사과랑 배랑 각각 몇 개씩 사와? 아무렇게나 해봐. 아무렇게나가 어딨어. 사과하고 배 사야 되는데 어머니가 뭐 주실 분이 사과 2개, 배 하나, 아니면 사과 하나, 배 둘, 아니면 사과만 3개. 뭐 선택은 어머니가 하셔야지. 아, 몰랑 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쵸? 자, 이랬을 때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사야 되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과하고 배를 합쳐서 몇 개를 사와? 3개를 구매해와. 이게 되는 거예요. 사과하고 배를 합쳐서 몇 개? 3개를 구매하자. 자, 그런데 내가 과일 가게를 갔어요. 과일 가게 가보면 알겠지만 사과가 막 수북히 쌓여있고 배도 수북히 쌓여있으니까 내가 뭘 선택하든 간에 동나는 일은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동나는 경우가 없어요. 바닥이 드러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현재 요것을 사과를 우리가 A라고 하고 배를 B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것을 중복을 허락해 준다 했으니까 구매할 때 배열하는 게 아니야. 뽑기만 하면 돼. 근데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중복 허락한 조합이에요. 그러면 사과, 배 중에서 몇 개? 3개. 그러면 EH3이라고 하자.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하면은 M 플러스 R. 그러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거 5-2가 4 컨비네이션 3이고 정답 4겠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바로 수용도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공간에다가 적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일단 A를 왼쪽, B를 오른쪽 구분했을 때 여기다가 A. 그러면 아니다. A, B. 사과 2개, 배 하나. 아니다. 사과 하나, 배 2개. 아니다. 배 3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몇 가지야? 그건 총 4가지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식에서 요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이 EH3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요 상황을 묘사하는 게 EH3은 맞아. 하지만 실제 연산이 M 플러스 R-1 컨비네이션 R 혹은 R 플러스 M-1의 컨비네이션 R. 이 말 왜 나왔어? 라는 설명을 해줄 거야. 현재 이 설명을 그대로 해줄게요. 잘 보세요. 이 말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집중. 자, 선생님이 물건 몇 개 산다고 했죠? 3개 산다고 했어요. 몇 개 산다고요? 3개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개수가 몇 개야? 구입 개수가 3개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선택 개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과하고 배하고 지금 물품이 몇 개예요? 2개 해요. 자,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마트 또는 코스트코 가면은 이 긴 카트 위에다가 내 물건을 쫙 올려놓죠? 그러면 내 물건하고 다른 사람 물건하고 구분할 때 뭐 하죠? 바로 이렇게 막대기를 올려놓는다는 얘기야. 막대기를 딱 하나 올려서 왼쪽을 기점에서 이걸 기점에서 반대쪽은 상대방, 요건 내 거 구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2개의 물품을 구분하려면 막대가 몇 개 필요할까? 바로 1개만 있으면 돼요. 물품이 3개야. 그러면 몇 개의 바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5개 물품이야. 그럼 몇 개의 바가 필요하지? 하면은 4개의 바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건 뭐지? 하면은 바로 바의 개수가 필요한 거예요. 2개의 물품이니까 잘 들으세요. 바가 몇 개 필요하다고? 하나. 그래서 바의 공간까지 합쳐주는 거야. 그래서 전체 공간의 수는 몇 개야? 라고 하면 전체 공간은 결국에는 선택 가지수 플러스 바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몇 개 산다고? 3개. 바가 몇 개? 하나. 합쳐서 몇 개? 4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개의 공간을 확보했죠? 자, 이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이제 그 막대기를 놓으세요. 자, 막대기를 놓게 되면요. 어디다 놓을 수가 있죠?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막대를 놓다 보면 맨 앞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맨 앞을 기점에서 왼쪽은 A, 오른쪽은 B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싫어. 왼쪽에 B, 오른쪽에 A 안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바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를 결정하세요. 왼쪽엔 A다. 그럼 오른쪽은 전부 다 B로 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발을 놨을 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발을 놓을 수 있는 게 하나 또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는 공간이 없으면 A를 못 놓고요. 여기는 B만 놓을 거야. 이 뜻인 거예요. 여기는요. A 하나, B가 2개. 여기는 A, B. 여기는 A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경우와 요 경우 같고요. 요 경우 이렇게 바로 맞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4 컨비네이션 1이다 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공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것은 뭡니까? 바로 바의 개수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만들게 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던 원리가 뭐지? 라고 하면 바로 얘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할 때 중복학환 조합을 풀려면요. 바로 얘가 바로 상황 정리가 된다. 이 되는 거야. 상황 정리가 된다. 요거 만드세요. 얘 만들어지면 이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중복조합 EH3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과 배니까 생각해보세요. 부익개수 몇 개? 3개. 바가 몇 개? 하나. 합쳐지면 전체 공간은 4개. 4개 중 바를 놓는 공간 몇 개? 하나만 확보해 주세요. 이 되는 거예요. 자, 사과하고 배는요, 선택을 당하는 거죠. 내가 갔을 때 사과 배 중에 뭘 고를까 하고 고르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을 당하는 것들은 어떻다? 구분을 한다. 카메라 따라오시면 앞쪽에 여기서 말하는 N이라는 게 바로 그 사과하고 배를 얘기하는 거야.
사과하고 배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과와 배 합쳐서 몇 개? 3개. 개수를 따졌을 때는 걔네들은 구분하지 않아요. 뭐가 사과가 몇 개고 배가 몇 개다 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꼭 모여야 해 라는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공식 어떻게 되는지 식정리 잠시 후에 보여줄 거고요. 하나 더 이그잼플 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좀 더 쉽게 풀자고요. 선생님 말대로 하면 사과, 배, 딸기, 포도 이렇게 과일을 해서 총 몇 종류를? 7종류를 구매해라 라고 설명했어요. 사과, 배, 딸기, 포도를 가지고서 7종류 구매해와.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 말하면 4종류 중에서 중복합해서 7개 살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리하면은 10 컨비네이션 7이고 10 컨비네이션 3이니까 19, 8, 그 다음에 3이 1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20개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얘보다 더 빨리 풀자는 얘기예요. 얘보다 더 빨리 풀자고요. 그러면 여기로 바로 가볼게요. 자, 선택 개수 몇 개입니까? 7개. 자, 사과, 배, 딸기, 포도예요. 4종류죠. 그러면 바의 개수 몇 개야? 바의 개수 몇 개? 3개. 그러니까 7개와 3개 합쳐주면 몇 개? 10개의 공간 중에서 선택해줘. 뭐를? 바의 개수를. 그러면 10 컨비네이션 3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이 값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 방에 떨어질 수 있는 걸 우리는 형식적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오는 거예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걸 빙글빙글 돌아서 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건 정말 우매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말 뜻을 알아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문제 풀지 말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여기서 나는 한 방에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식으로 바로 오는 게 좋죠. 이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요. 허례허식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사항이 들어가면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살짝 와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얘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는지를 지금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NHR이 뭐야? 하면은 상황 정리 먼저 하셔야 돼요. 상황 정리.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해서 여기가 총 몇 종류가 있어 하면은 바로 N 종류가 있어요.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들은 사과, 배, 딸기, 포도처럼 나는 구분을 할 겁니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를 R개를 선택해와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R개를 선택해달라는 뜻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처럼 바로 한 방에 그죠? 연산해 주세요. 연산할 때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구매 개수 몇 개? R개. 그쵸? 그리고 바의 개수 몇 개죠? 하면 N종류잖아? 아까 얘기했죠. 2종류면 바가 하나, 3종류면 둘, 4종류면 셋, 5종류면 넷. 그러면 N종류면 n-1개의 바가 필요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개수, 바의 개수 합쳐주는 거죠. 그 중에서 나는 뭐 하겠다? 바의 개수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게 오리지널이에요. 보이는 글씨는 지금 보다시피 이 글씨가 되게 야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 이그잼플 봤지만 실제 문제에서 훨씬 더 빨리 풀린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글씨가 이뻐 안 이뻐? 뭐 골라지 뭐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보통 출제자가 아니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게 잔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차피 n 컨비네이션 r하고 n 컨비네이션 n-r이 같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거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 그럼 여기서 이걸 뺀다는 얘기네. 예. 그럼 여기서 이거 빼봐. 이게 되는 거죠. r 플러스 m 컨비네이션 여기서 이거 빼면 r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하고 아래하고 글자만 보세요. 글자만 해석 필요 없이 글자만 보면 위가 이뻐요? 아래가 이뻐요? 당연히 아래가 이쁘겠죠.
n-1보다는 R이 더 기억하기 쉬우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합차 구조인데 괄호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순서대로 풀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이 괄호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근데 이왕 적을 거면은 알파벳 순으로 가는 게 좋지 않아? A, B, C, D, E, F, G. 그러다가 L, M, N, O, P, Q, R.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하자 해서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공식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요, 짜맞추기에서 이 공식이 원래 태초에 만들어진 식과는 완벽하게 뭐 한다? 변형이 돼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의미와 해석을 동반하고 있다면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례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건요, 영혼 없이 문제 푸는 거예요. 영혼 없이. 문제는 풀었습니다. 설명해봐. 설명은 못해요. 그게 바로 이 식인 거예요. 그래서 중복조합이 시험에 냈을 때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이렇게 풀 필요는 없다. 증명은 보였지만 이게 본질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실제 문제 풀 때 NHR 쓰지 말고 표현할 수도 있어. 하지만 NHR이라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이구나. 현재 N종류 R, 이게 바로 NHR의 표현이구나. 설명해 주시고 NHR 나오면 위에 과정 떠올려 주시면 돼요. 물론 왼쪽 써 있지만 혹시라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형 정리를 한번 가볼 거야.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데, 맞아요. 유형 정리만 딱 해주면 사실은 문제 풀이는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거야. 어떻게 풀어?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선 상황 정리죠. 우리가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상황 정리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상황 정리가 뭐야? 라고 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플러스 D 쫑쫑쫑쫑 요거 R 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는 N 종류 이게 되는 거죠. N 종류 나는 구분을 할 거야 라고 했고요.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나는 선택하는 건데 구분하지 않겠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가 살짝 적어준다면 여기는 구분하지 않겠어. 자, 내용 이해 갔죠? 그러면 상대방은 여기서 함정을 팝니다. 학생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왔을까? 아니면 모르고 왔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고들기 위해서 질문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한 사항이 있는데 그 제한 사항이 무엇이냐라는 걸 지금 설명해 줍니다. 자, 요거 찾으셔야겠죠? 1번입니다. 선택을 당하는 거, 이거는 봐요. A, B, C, D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품이에요. A, B, C, D는 뭐라고? 물품, 물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건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것을 가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반품은 없는 거예요. 반품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를 몰아서 구매할 수도 있다. A만 집중적으로 몰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B나 C나 D는 선택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선택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최소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설정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그럼 바로 이 1번의 과정을 학생들한테 체크했는지 묻고 싶은 거야. 앞에 설명했었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사과, 배, 딸기, 포도 하면 사과, 배를 하면서 발을 놓을 때 어디다 놓을 수 있다고 했죠? 발을 놓을 때, 아까 설명할 때 자, 이렇게 표시해주면 발을 놓다 보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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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놨다는 의미는 A를 뭐 한다? 안 쓴다가 돼요. 여기는 B만 쓸 거니까. 바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A를 왼쪽에 몰았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는 어디다 놓을 수 있어? 하면은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누구나 다 올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가 두 개 놓인다 치면요, 이 두 개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꼭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게 확보돼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식정리를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발을 놓을 때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제한 사항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공식이 아니고 이 1번의 제한 상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라? 제한 상황.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줄 이것이 바로 제한 상황 3종 세트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판홀 함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방부등식, 방정식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나올 텐데 이것은 원래 방정식에서 만든 게 아니고 실생활 문제에서 만드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 A, B, C, D가 뭐였죠? 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물품이란 말이에요. 그쵸? 물품인데 사과야, 배야, 딸기야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은 각각의 글자가 아니고 사실 물품이거든요. 근데 식으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면은 반드시 차수는 1차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제곱인데 12가 나올 때 이래버리면 실제 오리지널 개념하고 안 맞잖아요. 사과, 배, 딸기의 제곱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쵸?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수는 얼마 나와야 돼? 하면은 무조건 여기는 1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개수는 얼마 나온다? 1 나와야 돼. 그리고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2C가 10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과랑 배랑 딸기 곱하기 2. 그거 12개 사와. 이런 개념이거든요. 사과, 배, 딸기 곱하기 2.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과, 배, 딸기의 제곱 12.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문제가 되는 게 누구야? 그럼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얘네들을 제거하면 돼요. C 대신에 얼마? 0.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 12. C 대신에 1. A 더하기 B는 얼마? 11. C 대신에 2. A 더하기 B는 얼마? 8. 이게 되겠죠. C 대신에 3. A 더하기 B는 얼마 나온다? 간단하게 3. 이게 되겠죠. 4 넣어주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경우의 수를 쪼개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C 대신에 얼마 넣어요? 0, 1, 2, 3, 4, 5, 6을 넣어봐야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우리가 부정방식처럼 값을 입력해서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후리해졌을 때 우리가 쓰는 게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의 식정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정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바로 차수는 1차식이며 그 다음에 개수는 반드시 1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저 앞에 있는 부호도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넘기는 것은 부호는 반드시 반대쪽 변으로 이항을 해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생활 문제인데 물품을 나눌 때예요. 물건을 나누어 줄 때. 자, 잘 보세요. 물건을 나눠줄 때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검은 볼펜 10자루가 있어요. 이거를 3명의 아이에게 나눠줍니다. A, B, C에게 나눠주기가 되는 거야. 아, 나 검은 볼펜이 10개가 있네. 야, 애기들아 일로 와봐. 네 하고 딱 왔단 말이야. 이건 뭐야? 볼펜 삼촌이 10개가 있어. 주세요. 가만히 기다려. 내가 나눠줄게 라는 거야. 중요한 건 가져가기가 아니고 나눠줄게야. 잘 봐.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볼펜을 선택한다가 되는 거고요. 나눠준다는 건 뭐야? 애기는 손 벌리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건 누구? 볼펜을 쥐고 있는 나. 선택당하는 건 누구?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펜을 잡아서 어떤 아이를 줄까라고 고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볼펜이 아이를 고르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는 이 식을 정리해보면 3명의 아이가 있는데 3명의 아이에게 볼펜을 나눠줄 거란 얘기야. 토탈 몇 개를? 10개를. 자, 삼촌이 다 나눠줬다. 자, 한번 볼까? 너 몇 개 있어? 나 2개예요. 너는 몇 개 있어? 3개예요.
넌 몇 개 있어? 5개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그랬구나. 그럼 합치면 10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이 10개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3명의 아이를 주다 보면 아, 얘 싫어.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한테는 0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제한 상황 설정 안에서 게임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을 만들려면 3H10이라 쓸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쓸까요? 10개와 2개 해봐 12 컨비네이션 2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12 곱하기 11, 2 곱하기 1이니까 요거 얼마야 하면은 66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 이해되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자,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주는 게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인데 현재 서로 다른 물건을 나눠준다면 이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물건을 나누어 줄 때 자, 물건을 나눠주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다른 물건을 나눠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살짝 지우고 나중에 이거 화면 돌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필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살짝 삼촌이 검은 볼펜 7자루와 빨간 볼펜 5자루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나눠주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 식 써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합쳐서 12자루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됐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해보면 3, 4, 5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세 자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간과 검은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세 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검은 볼펜만 셋, 검은색 둘, 빨간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빨간 거 둘, 검은 거 제로, 빨간 거 셋.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개수가 목표가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면 개수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물품의 내용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볼펜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이렇게 이거는 구분하지 않겠다는 룰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물품을 나눠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 때는 각각의 경우를 따로따로 분리해 주세요. 첫 번째, 검은색. 요거를 먼저 써주시고요. 자, 일단 삼촌이 검은색 볼펜 나눠줄게. 받아. 오케이, 끝. 자, 이제 빨간색 나눠줄게. 빨간색 어떻게 되냐면 세 자루 합쳐서 3명에게 합쳐서 5줄 나눠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은 9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7개와 2개 반이니까. 여기는 5개와 2개니까 7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과 이 과정을 끝나고 나서 연결해 주니까 곱사건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게 최근 수능에서 29번, 30번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핫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물건을 넣어줄 때는 반드시 뭐 한다? 식을 각각 분리한다. 분리하여 정리하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은요, 무조건 이 제한 상황 1, 2, 3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낄 겁니다. 상황들이 뭐 한다고요? 1, 2, 3 중에 하나가 반드시 포함돼서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NHR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상황 정리를 해서 저 제한 사항을 정확하게 지켰는지를 확인한 후 그 다음에 완전 무결해지면 그때 공식 사용을 써라 라고 출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 정리 마쳤으니까 이제부터 바로 연결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 풀이로 이어나갑니다.